무서운 메가 서울론.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필자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현역 정치 컨설턴트로서 많은 선거에 개입했다. 우리나라는 대략 87년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선거에 대한 기법이 대단히 많이 발전했다. 미국처럼 산업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론은 단순히 김포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의 여론이 원해서 자연스레 생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한다. 필자는 프로 정치 컨설턴트가 손을 댄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하면 할수록 대단히 파괴력 있는 총선 전략이기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언하는 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김포안 강차량 기지에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갑자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제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골병라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마당에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만든 간담회에서 아예 서울로 편입시키자라는 주장이 과연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럼에도 그 놀라운 발상의 비판 여론은 실종되고 일거의 정치권의 모든 아젠더가 빨려드는 형국이다. 아젠더 블랙홀인 셈이다. 국힘 입장에서는 절묘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와중에 등장시킨 이뇨한 혁신위원장 때문이다.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소위 영남권 물갈이론이 등장하고 국힘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국이었다. 영남의 한 다선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김기현 대표는 현재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타개하지 않으면 12월로 흘러나오고 있는 신당론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절박한 심정 속에서 등장한 것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다. 국힘은 이 이슈 한 방이 수도권 판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아젠더로 보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여기까지 계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선거는 몇 가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 법칙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슈 파이팅이다. 그런데 이슈 파이팅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 대중의 관심사인 이슈여야 한다. 둘째,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여야 한다. 셋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여야 한다.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수도를 이전하자는 어마어마한 주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는지, 얼마나 격렬한 반대가 있었는지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가능하다면 탱크를 동원해 막고 싶다라고까지 주장했다. 고향이 충청도거나 충청도에 땅이 있거나 부모님이 충청도에 살고 있거나 어찌되었든 충청에 연고가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라는 엄청난 대공사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많은 이들은 우선 그 규모와 발상에 놀라는 한편 도대체 어느 지역을 지나는지 혹시 내 집 앞을 지나는 것은 아닌지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정동영 후보 측과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국힘에서 제기하는 메가서울이라는 공약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공약일까? 첫째, 메가서울이 대중의 관심사인 이슈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엄청나게 오른다. 당연히 대중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10월 31일자 기사 김포 편입 의원 입법하겠다는요. 수도권 500만 표 흔들 것을 통해 편입 가능한 지역의 인구수를 계산하여 총선에 약 500만 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둘째, 메가서울이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인가? 언론들은 메가서울 전략이 여러 정부에 걸쳐 국정 기조로 유지됐던 국토균형 발전에 배치되는 한국일보이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힘의 내부 전략가들은 아마도 이런 논란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논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가 더 거세지고 반대가 거셀수록 이 이슈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메가서울 전략은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슈다. 셋째, 메가서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가? 엄청난 대중의 관심사는 선거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찬반이 뚜렷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500만 표라고 한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메가서울 전략을 개인의 욕망을 직접 건드리는 욕망자극 전략이라 칭하고 싶다. 이게 무섭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중앙일보는 친절하게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기도에 살아서 집값과 땅값이 서울살이에 못 미치는 경기도의 욕망들이요. 헐헐헐 날아라라고 말이다.
이 지역을 내년 총선 지역구로 환산하면 수도권 최대 21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정의당이 1석을 가진 고향을 빼고는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이며 상대방의 의석을 빼앗아 가져가면 2배의 효과가 있다. 이 파급력이란 말도 못할 정도다. 선거 시기 이슈 파이팅의 조건을 대중의 관심사와 찬반 유무 선거 영향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그렇다고 이슈가 다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확산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슈를 던질 만한 사람이 던져야 이슈가 확산되는 것이다. 평생 공안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출마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한다고 확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확산 조건은 다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그 이슈가 이슈를 던지는 자의 이미지에 맞는가? 둘째, 그 이슈가 이슈를 던지는 자의 정체성에 맞는가? 셋째, 그 이슈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있는가?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앞서 말했던 이슈 파이팅 조건의 노무현은 개혁의 이미지와 진보의 정체성, 그리고 먼저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게 되었다. 딱 맞아 떨어졌다. 이는 이명박의 한반도 대우나 공약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이슈 파이팅이 되는 것이다. 앞서 메가서울이 이슈 파이팅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확산 조건은? 첫째, 메가서울이 국민의힘 이미지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슈인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메가라는 커다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 메가서울은 국민의힘이 가진 이미지와 정확하게 부합한다. 둘째, 메가서울이 국민의힘 정체성과 동일선상에 있는 이슈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대체로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분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분권화, 지방화의 정체성이라면 국민의힘은 집중화, 중앙화의 정체성을 가진다. 메가서울은 국민의힘이 가진 정체성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셋째, 메가서울이 국민의힘이 이니셔티브를 가진 이슈인가?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이나 정부 여당은 이니셔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지역민들이 이 욕망자극 전략에 포섭되어 서울로 편입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경우 지역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반대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메가서울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던져 주도권을 가진 상태다. 쉽지 않은 주제다. 결론적으로 메가서울로는 이슈 파이팅은 물론 이슈 확산의 조건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필자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미 메가서울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기현 발언 후 대부분의 국민의힘 성향의 방송 패널들이 메가서울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입을 모아 여론화하고 있다. 방송 패널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욕망은 자극된다. 경기도민이 서울 시민이 되고 내 집과 내 땅값이 2배, 3배 오른다고 상상이 되는 자극말이다. 욕망은 결국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메가서울론의 약점을 정리해보자. 첫째, 메가서울론은 너무나 일찍 터뜨린 공약이라는 점이다. 발표 타이밍이 너무나 빨랐다. 선거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공약은 선거 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무기다. 그런데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비밀무기를 너무 빨리 노출한 것이다. 이렇게 노출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응하면서 역공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패배적 분위기와 인요한 혁신호가 출범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데서 나오는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공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대응을 하듯이 방패 공약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메가서울론은 서울 중심권의 반발을 크게 일으킬 만한 공약이다. 호의적인 편입 대상인 경기도 지역 민심과 달리 당장 서울 국민의힘 지역위원회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은 서울로서 받는 혜택을 못 받아왔다. 그러니 서울부터 챙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 소외받는 지역도 경기도 편입 지역만큼이나 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건 갈라치기에 딱 알맞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걸 이용해야 한다. 갈라쳐야 한다. 갑작스러운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민주당 강선호 대변인은 뜬금없다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선뜻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왜냐면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2020년 12월 9일 세계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서울 확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추진단장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하고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맞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메가시티 정책을 역제안했다. 국힘이 주장하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의 메가시티를 통해 5극 체제로 다변화하자는 것이고, 특히 김포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며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 등을 제안했다. 이게 맞다. 정책에는 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미사일에는 아이언돔으로 맞서야 한다. 솔직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메가서울이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꽃놀이패다. 선거 시기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회의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슈를 제기하면서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 총선 패배 기운을 감지하던 국민의힘에 한 줄기 희망을 던졌다. 이로 인해 분당에서 당을 깨고 나갈 사람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또 이녀한 위원장의 물갈이론으로 부글부글 끓던 영남의 인지도 있는 다선의 의원들이 서울 수도권에 진출할 용기를 북돋웠다.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면 그 남은 영남 지역에는 누가 갈까? 친윤 검사들이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선거에 메가서울을 아젠다로 잡았다고 해서 진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될까? 메가서울은 그저 2024년 총선용 공약일 뿐이다. 공약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기에 여러모로 국민의힘으로서는 꽃놀이패다. 필자가 메가서울론의 파괴력에 대해 오해하거나 미루어 잘못 짐작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수 없기에 과거의 경력을 살려 조언한다. 민주당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더 명확한 대책을 세우라.